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2019년도 5월 3일이고요. 7시 31분이네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보시면은 좀 코스피는 좀 빠졌고, 그다음에 코스닥은 좀 올라갔는데, 뭐 전체적으로 보면은 아침에 좀 빠졌다가 다음에 좀 횡보를 하는 모습, 횡보를 하는 모습, 그다음에 코스닥은 좀 올라가는 모습이 좀 보였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일단 환율이 제일 크죠. 이놈의 환율이 또 문제가 또 발발을 했네요. 4.3.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환율 보면은 빠지는 게 그냥 보입니다. 환율 보면은 코스피 코스닥 빠지는 것 자체가 보이기 때문에 내 종목도 빠지죠. 안 빠지는 경우도 있지만 그거는 뭐 실적이나 아니면은 그 업종을 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더 올라갈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전체적인 부분에서는 빠지는 모습이 보였다는 거. 뭐 코스닥은 올라갔지만은 이거를 올라갔다고 말하기에도 좀 애매하죠. 애매하기 때문에 일단 환율의 문제가 좀 많이 컸어요. 환율의 문제가 좀 많이 컸고, 문제는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여기서 보시면은 요거죠. 어제 말씀드렸던 이란 제재가 발발을 했는데 오히려 사우디에서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사우디에서 우리가 이란에 공급하는 물량들을 전부 다 채우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올라가야 되는 상황에서 유가가 폭락을 해버렸죠. 폭락을 하면서 그 여파로 오히려 그 실망감, 안녕하세요, 실망감이라고 해야 될까? 어쨌든 뭐 불안감, 뭐 이때까지 지금 매수로 보고 있던 사람들이 매수가 아닌 매도로 돌리면서 오히려 환율이 상승해 버렸어요. 오히려 환율이 상승해 버렸으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오히려 환율이 그러니까 유가가 떨어지면은 원래 환율이 떨어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기대감이 이제 실망감으로 바뀌면서 환율이 올라가 버렸어요. 또 제가 또 보면서 좀 그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일단 국제 유가가 확 폭락을 하면서 다음에 환율이 올랐다고 이렇게 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있고, 다음에 뭐 다른 부분에서는 환율 부분은 지금 또 좋은 얘기도 좀 많이 나왔고요. 좋은 얘기도 많이 나왔는데 환율 부분은 유가가 제일 큰 것 같습니다. 유가가 제일 큰 것 같고, 아직까지는 뭐 배당 시즌이 배당으로 인해서 이제 역성한 되는 것도 아직까지 마무리된 것 같지도 않고요. 그런 부분도 있고, 오히려 지금 우리 요 코스닥이 좀 올라오는 모습이 보인 거는 미중 무역의 좀 완화 측은 10일에 뭐 결론을 짓는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좀 긍정적인 부분이 좀 작용을 했지만, 일단은 보시면 환율은 올라갔지만은 어디 있지? 어디 있지 이거? 환율은 올라갔지만은 오히려 외국인들이 샀죠.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생각보다는 외국인들이 쭉쭉 들어왔죠. 처음부터.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그냥 미중 무역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들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환율이 많이 올라가는데 외국인들이 들어올 이유는 없어요. 없는데 오히려 기관들이 옳다코락하고 그냥 빼버렸죠. 지수를 해야 할 기관들이 오히려 더 빼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는 지금 미국은 계속적으로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하지만 지금 다른 신흥국에서는 계속적으로 경기가 별로 더 안 좋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죠. 조금 이따가 뉴스에서 보시겠지만은 유럽 쪽에서도 지금 제조업이나 자동차 쪽에서 호조가 좀 실적이 올라오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결국에는 중국도 지금 회복세에 또 도전을 하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일단은 그런 부분이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추가적인 거는 일단 내일 다음에 모레 뉴스를 좀 보면서 좀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중통화 완화 정책 속도 조절 나설 듯 5월 코스피 쉬어간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지금 업계에서도 증권가에서도 5월 달에는 요 박스권을 그릴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요 박스권을 못 끌어올릴 것 같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요 부분은 일단 그런 부분은 뭐 이유는 중국 쪽이죠. 일단 중국 쪽이고, 중국 쪽에서 이제 뭐 통화 완화 정책, 그러니까 통화를 좀 양적 완화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중립적으로 간다는 말에 일단 실망감이 터졌고, 그런 부분에서도 일단 중국이 왜냐면은 경기가 계속적으로 지금 회복이 되고 있어요. 다음에 실물 경제나 아니면은 소비 쪽에서도 지금 점점 개선이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영적 완화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투자자들이 실망감으로 우리 수입장칠님 어서 중국 영향을 오세요. 받아서 우리나라가 이제 같이 영향을 받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어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중국 모멘텀이 약화되고 그 영향으로 코스피가 추가적인 상승이 좀 힘들 것 같다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일단 그 부분도 있고 오늘 또 올라간 부분에서는 또 무역 협상, 미중 무역의 완화라고는 하지만 그 정도는 어느 정도 좀 반영이 됐고, 반영이 된 상태고, 이게 얼마나, 일단 10일날 가봐야 되겠지만, 10일날 합상이 되면은, 추가적인 상승은 나오겠지만은, 요 부분을 뚫을 수 있을지는 일단은, 미지수고, 일단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아마도 5월달에는 박스권을 유지할 것 같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냥 요 정도는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은 하고 계세요. 그렇게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수입장칠님 추천 감사합니다. 두 번째 사우디 공급 확대 미 재고 급증, 유가 2% 하락. 어제 말씀드렸듯이 이란 제재가 어제부터 시행이 됐는데 우리가 자고 있는 동안에 유가가 급락을 해버렸어요. 첫 번째는 사우디가 그래 뭐 이란 제재 해 그러면 우리가 그 물량 우리가 다 공급해줄게 이렇게 얘기가 나왔고요. 다음에 두 번째는 트럼프가 오펙이 전화했다 했는지 안 했는지는 정확하지 않아요. 근데 그냥 그런 얘기가 전해지면서 또 유가가 또 거기에 맞춰가지고 같이 또 급락을 했고, 세 번째는 이제 미국의 이제 셰일가스가 이제 재고가 급등을 하면서 또 그 영향을 끼쳐버렸죠. 그러면서 2%대 급락이 나왔어요. 2% 정도면 진짜 급락이거든요. 급락이라서 일단 오늘 더 봐야 돼요. 오늘 어떻게 유가가 다시 올라가는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는지는 봐야 되겠지만은 그 영향으로 아마도 이제 월요일장에 우리 장은 안 열리지만 월요일장이 또 영향을 끼칠 거고, 우리는 좀 관망적인 자세를 좀 봐야 되겠죠. 이렇게 돼버리면 제가 올라가면은 환율이 올라간다고 했는데 오히려 실망감에 너무 많이 떨어져서 환율이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버렸어요.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너무 급해도 안 좋고 너무 좋아도 안 좋고 그런 겁니다. 지금 현재는 그렇게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다음에 이란 거래 금융기관 재검토 달러 돈줄 차단 목적. 이제 이란을 거의 그 피말려 죽이려고 합니다. 이제 원래 이란은 일단 원유로 거의 매출이 많아요. 매출이 많고 그걸로 이제 먹고 사는 나라인데, 거기에다가 이란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가 막아봤자 우리는 팔 때 찾으면 된다. 미국한테 그렇게 얘기했거든. 그러니까 미국이 열받았어. 그래서 지금 어디더라? 갑자기 생각이 나네. 어디라 인도네시아, 그다음에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 요쪽에 이제 둘러싸고 있는 나라죠. 그 이란을 둘러싸고 있는 나라인데 이 나라에다가 얘기를 했어. 너희 지금 이란에다가 돈 송금해주면은 너희도 이제 금융권 다 막아버리겠다. 미국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이 세 나라는 미치지 않고서야 그렇게 이란한테 붙지는 않겠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예 그냥 달러까지도 다 막아버린다고 합니다. 이제 죽으라 소리죠. 달러 막고, 다음에 유가 막아버리고. 일단은 미국 건드리면은 터져야죠. 어쩔 수 있나요? 근데 그런 부분이 있는 거니까 이것도 불확실성으로 작용을 할 수도 있어요. 일단 국제 경제의 불확실성으로 작용을 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좀 챙겨가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네 번째는 미 실업수당 청구 건수 23만 건, 역사적 낮은 수준. 계속적으로 미국은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거품일 수도 있겠지만은 거품이 언제 터질지 몰라요. 언제 터질지 모르지만은 계속적으로 긍정적인 이야기만 나와요. 긍정적인 이야기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미국은 더 올라가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이야 유가가 이제 급락을 하면서 순간적으로 떨어졌지만은
지금 지표나 이런 걸 봤을 때는 미국이 좋아요. 미국이 좋은 것처럼 보이는 건지 좋은 건지는 두고 봐야 알겠지만은 좀 불안감은 남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좀 버블이라는 얘기가 슬슬 나오고 있으니까요. 자, 마지막으로는 인텔 3분기 CPU 공급 이어지나 왜 CPU랑 반도체랑은 좀 달라요. 다른데 왜 같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일단 CPU를 만들게 되면은 울트라북이라든지 노트북, PC를 만드는데 CPU는 들어가야 됩니다. 그걸 인텔이 이번에 차세대 CPU까지 만들면서 그걸 공급을 해요. 근데 그 공급 물량이 딸려요. 딸려버리니까 전 세계 LG전자, 삼성전자, 뭐 HP, 레노버 이런 초대기업들이 그 PC를 만들지를 못해요. 이 CPU가 없어가지고. 그러면은 그만큼 반도체 수요도 줄겠죠. 이 부분 때문에 반도체 그 수요가 준 부분도 있어요. 옛날에 그 인텔이 뭐 CPU에 대한 공급이 준다 이렇게 해가지고 반도체가 수요가 줄어든 것도 보이거든요. 그런 문제도 있었거든요. 그러면 또 이게 3분기로 넘어가 버리게 되면은 오히려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 반도체에. 두고 봐야 되겠지만은 일단 인텔에 대한 CPU도 영향을 생각보다 많이 끼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인텔이 CPU를 부족하게 이런 공급을 못하게 되면은 반도체가 빠질 수도 있겠구나 정도만 생각하셔도 좋고, 그러면 반도체를 어느 정도 빠진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다른 기사가 더 나오겠죠. 지금이야 뭐 제가 일단 뭐라고 해야 되지? 맛보기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그냥 말씀드리는 거고, 이게 부각이 돼버리면은 반도체에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반도체 갖고 계신 분들은 조금씩 익절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너무 큰 욕심을 부리시는 것보다는 조금씩 드시면서 올라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죠. 한 방을 노리시지 마시고 그냥 나누어 먹는다고 생각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뉴스는 마무리하고요. 요거 하나 더 준비했어요. 오늘 뉴스가 너무 없어가지고 요거는 그냥 간단하게 보시면 돼요. 일단 독일 증시 쪽이에요. 그러니까 유럽 쪽이죠. 유럽 쪽에 계속적으로 우리가 독일의 자동차가 계속 하락 중이다라고 했는데 지금 자동차 기업들이 주가가 상승 중입니다. 독일 포드, 그리고 토요타, 현대차까지. 현대차는 다들 아시죠?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 전 세계에 있는 자동차 업종들이 전부 다 수익률 증식률이 아웃퍼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이제 자동차 업종들이 이익 전망치가 흐름도 지수 대비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아마도 지금 현재는 근데 부품주는 전번에 말씀드렸듯이 오히려 중국에 대한 부품을 쓸 수 있어가지고 우리나라의 현대차에 대한 밴드들은 도산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차나 현대모비스 정도만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 자동차 업종에 대한 기대치는 따로 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현대차가 왜 계속 올라가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요런 부분이에요. 요런 부분. 지금 현재 전 세계에 있는 자동차 업종들이 다 올라가고 있다는 부분. 그래서 지금 현재는 뭐 독일에는 자동차 수주도 낮은 수준에서 회복이 되고 있고, 대기만 성하자님 추천 감사합니다. 주요국의 이제 소비자 심리도 양호하게 일단은 뭐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어느 정도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는 전망이 계속적으로 나오면서 그 소비 심리도 좀 늘어나고 있죠. 그런 부분에서도 뭐 자동차 수요도 좀 늘어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자동차는 왜 올라오는지 정도는 이렇게 그냥 챙겨가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할게요.